예, 수능 특강 미적분 5단원 이제 3레벨 문제 좀 풀이 들어가 보겠는데, 여기는 제가 썰 좀 풀고 들어갈게요. 일단은 이게 마지막 고비예요. 그러니까 6단원, 7단원은 오로지 적분에 관련된 문제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분과 미분, 그러니까 미분이 항상 어려워요. 미분이 왜냐하면 유연하기 때문에 미분은 꼬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많다 보니까 미분이 항상 어려운데, 이제 적분에서도 어려우려면은, 물론 적분 자체로도 어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적분에서 어려우려면은 보편적으로는 적분에서는 미분을 접목시킨 적분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그간데, 다행히 6, 7단원에는 그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거의 없고, 예, 그래서 2단원, 4, 5단원이 가장 힘든 단원인 거는 맞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근데 제가 지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모르겠어. 이제는 뭐, 예, 뭐, 정치적인 건 다 떠나서요. 일단은 뭐, 나라에서는 수능을 쉽게 낸다고 하는데, 말로는 농담들이 그랬죠. 작년에 이제 수능 특강이 미적분이 더럽게 어렵게 나오니까, 아니 킬러 문제를 줄인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중킬러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건가? 그래서 모든 문제의 킬러화를 이루겠다라는 건가? 이런 농담도 돌기는 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미적분은 계속 좀 어렵게 나와요. 예, 좀 어렵게 나오고, 수능을 보셔도 알겠지만은 확통은 완전히 그거는 망한 시험이었고, 예, 뭐, 예, 뭐 아무튼 좀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교육 과정에 이제 초반부였으면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 미적분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애들을.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은, 지금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수능 2번 남았다고요. 그러고 나면은 새 교육 과정이고, 새 교육 과정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확통은 다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미적분 또는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으로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저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이도는.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행렬도 들어가게 되고, 이제 컨텐츠가 많아지게 되면은 난이도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게 돼 있고, 공부할 해야 될 범위가 많아지면은, 예, 좀 그렇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굳이 그때 쫓아내려고? 왜냐면은 지금부터 쫓아내기 시작하면은,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문과를 선택할 분들은 그러면은 미적 아니면 미적 아니면은 기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이 기하가 공간 좌표라 가지고 공간 이 이미지네이션이 잘 안 되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제는 진짜로 저는, 예, 의도는 모르겠는데,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물론 그러니까 미적분, 수원, 수투, 나 진짜 미치겠네. 잠시만요. 예, 미적분, 수원, 수투 이런 과목들이 다들 썩은 물인 건 알겠어요. 고이다 못해 되게 썩었어요. 왜 문제 내고 하다 보니까 계속 어렵게 파고 힌트 숨기는 방법이 이제 막 썩었어, 진짜. 근데 썩을 땐데, 이거는 방법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컨텐츠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예, 계속 이거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참 이거는 방법도 없고 한데,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이 교육 과정, 이 상태로 지금 이런 식으로 미적분 난이도를 갖다가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한 5년 뒤에는 이런 문제들도 다 맞춰야 되겠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다 못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이건 너무 과해요. 과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러나 특히나 뭐 뭔가, 아니, 괜찮아. 또 시간이 많을 때, 이 여유를 가지고 여기에서 공부하는 이런 걸로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시험장에서 이걸 갖다가 정식으로 이렇게 푼다? 절대 망하죠. 예. 이거 최소 한 문제 푸는데 15분 이상씩 걸려요. 생으로 푼다. 그러니까, 예, 좀
적당히들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학이 아닌데, 수학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닌데. 아, 뭐 물론 죄송합니다. 뭐 제가 수학을 논할 그런 자격은 없어요. 예, 근데 잠시만요. 잠시만 하고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 진짜 막 국영기업이 왜 이러는지. 진짜 저는 핸드폰 3사 써본 것 중에서 진짜 예 제일 거지 같네요. 통신 상태가. 아,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다 공간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미친놈이네. 뭐 한 거야? 이거 추가 안 해놓고 갔네. 이거 잘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준비도 없이.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없어요. 읽어주시고. 자, F1은 2분의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자, 요것도 저는 여기에서 지금 세 문제, 두 문제를 갖다가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제 나름, 제가 이름 붙인 건 진짜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진짜로 죄송해요. 이게 제가 그 편집 프로그램을 갖다가 열어놓고 지금 편집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정말 KT 데이터 진짜 자꾸 끊겨돼가지고 저 무전 나 진짜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레벨 3 예 그러니까 제가 네이밍한 건 아니죠. 근데 N축 스킬 근데 저는 저 나름의 N축 스킬을 저는 그렇게 공간 능력이 뛰어나지는 못해가지고 예, 저 나름의 N축 스킬을 갖다가 쓰는데 요거는 제가 수원 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은 개념 강의에는 영상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미적분부터 시작해서 다시 개념 강의를 갖다가 올릴 거라서 다시 갈아엎을 거라서 그거 올릴 때는 꼭 현장 강의하고 똑같이 그 강의를 갖다가 올릴게요. 한 5월달쯤에 올릴 테니까 예, 그거 보시고 좀 연습하시면 조금 더 괜찮으실 거예요. 그게 좀 필요한 스킬이에요.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F1은 2분의 1이고요. 2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gx는 ln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전체까지만 적을게요. 이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일단은 얘는 1,2분의 1을 지난다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문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왜 저번에 올라갔을 거니까 인데 기본이에요. 그죠? 자, fx는 0이 되는 x값이 있었다라고 보세요. 이 알파가 있었다라고 해봐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gx가 g 알파는 정의되지 못합니다. 왜? 그 이유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g 알파라고 하는 거는 ln 절대값 f 알파가 돼야 되는 건데 ln 0? 안 됩니다.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해요. 되셨어요? 즉 fx는 0이 되는 x값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즉 fx는 0을 만족하는 판별식 d가 어때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가 일단 나오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f1은 2분의 1이라는 이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였다라면 위로 불러기면서 1일 때 2분의 1 값을 가져야 되네? 그러면 무조건 fx는 0이 되는 x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얘는 F1은 2분의 1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저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이랑 안 만나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GX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즉 얘는 뭔지는 모르겠어.
이거는 원래 원리는 이거거든요. gx라고 하는 거는 ln fx에 이제 절대값 필요 없어요. 그죠? 왜 항상 양수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즉, fx를 ln fx, y는 ln fx 그래프를 갖다가 그릴 건데, fx를 t라고 둬보자라는 거야. 즉, t는 fx. 요렇게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여기는 t는 fx고요. 뭔지는 몰라. 여기 꼭지점 있겠지. 알파. 요렇게. 그 다음에 lnt 그래프를 갖다가 y는 lnt 그래프를 갖다가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죠. 뭐 이것도 뭐 그닥 상관은 없어요. 자, 이제 봐봐요. x가 왜 우리는 x에서 물론 t를 거쳐서 y로 가야 되지만 우리는 x에서 y로의 함수를 갖다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원리는 이래요. 저는 이걸 이제 n축 스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얘네들을 갖다가 이 그래프를 갖다가 90도로 꺾어서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따위지 못합니다. x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알파로 온다라고 해봐요. 왜? 지금 이 속함수에 해당하는 t 값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t는 무한대에서 그죠? y값, 요때의 y값 무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f 알파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x가 알파에서 다시 무한대, 저는 이걸 써야 되거든요. 즉 그러면은 t는 f 알파에서 어디로 다시 무한대로 뻗어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f 알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f 알파 여기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어찌됐든 모양은 똑같은 거니까. 즉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알파까지 올 때까지는 얘가 요렇게, 왜? t는 무한대에서 f 알파로 거꾸로 오거든요. 즉 이 그래프 f 알파에서 무한대까지의 그래프를 뒤집어서 그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알파가, 즉 x가 알파에서 무한대로 갈 때까지는, 즉 여기가 알파예요. 그러면은 얘는 요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물론 얘는 미분해가지고 우리가 fx분의 f'x 나왔을 때 왜 fx는 0이 되는 애도 없고 이미 없다라는 거 찾아 분모에 들어가 있어도, 즉 얘는 미분 함수도 연속인 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뾰족점 있는데요. 그래요. 그 뾰족점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지? 요렇게 마무리 될 거라는 거죠. 되셨나요? 요게 y는 ln fx 그래프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3번에서도 요걸 갖다가 쓸 거예요. 되셨나요? 이제 이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뭐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얘네들 뭔가 식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답지를 천천히 봤더니만은 답지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물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두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미분을 해주시고 한 번 더 미분해서 변곡이 있고 없고 막 이런 것까지 다 따졌더라고. 미쳤지. 못 풉니다. 아니요, 풀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못해요.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부등식 조건을 갖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부등식 x가 x 곱하기 gx 빼기 mx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뭐 그렇게 해주는 실수의 m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래. 즉 이게 뭔 소리냐? x가 0보다 크면은 gx 빼기 mx도 0보다 커야 됩니다. gx는 즉 mx라는 요 놈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즉 mx가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0보다 클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gx 요 같거나 큰 게 아니라 작아야 되겠죠. mx보다. 그러면 x는 0일 때는 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얘가 0이었으면은 이거는 상관없지만은요. x 대신에 0이었으면은 왜 이 함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은 gx는 얼마보다 g의 0은 0보다는 커야 되고요.
g의 0은 극한값이에요. 0보다 작아야 돼요. 이씨 0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게 극한값입니다. 즉 얘도 얼마가 돼야 된다? g0은 0이어야 한다. 왜 사실은 얘도 연속인 함수고요. 얘도 연속인 함수였던 거니까. 되셨나요? 즉 얘네들은 x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걸 함수로 두면 더 낫겠다. 지금은 마이너스 mx가 0보다 커야 된다. 즉 이 함수가 그 다음에 빼기 mx가 어때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요 함수가 그렇다면 x는 0일 때는 여기에서 왜 이 함수도 연속인 함수고요. 이 함수도 연속인 함수니까 얘네들의 0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어때야 된다.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즉 g0은 얼마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아 그러면은 잠깐만 mx 이제는 요거는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g0은 0이다. 요거는 하나 필요합니다. 그럼 또 여기에서 얘기해보자라는 거지. 얘가 다시 부등식으로 바꿀게요. mx 아니지 그래프로 바꿀게요. mx 잠시만 gx라는 함수가 0,0을 갖다가 지나는 뭐 물론 얘도 0,0이었던 애고요. 지나는 이 함수에 대해서 0보다 클 때는 mx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가 이 직선함수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 말인즉슨 얘네들은 0,0에서 만나기는 하는데 0,0이 여기 있었다라고 해봐. 그러면 거꾸로 x가 0보다 클 때 여기가 0이에요. 0보다 클 때 mx가 위에 있네? 반대네? 아, 여기네. 되셨나요? 0보다 클 때, 그러면은 여기 만나면은 여기가 0이었던 거고, 0보다 클 때 mx보다 y는 mx라는 요놈보다 y는 gx, ln fx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아래에 있고요. 0일 때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의 m의 최대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말은 이 m은 뭐 이렇게 0,0에서 이런 m이어도 되고요. 이런 m이어도 되는데 그런 애들 중에서 최대가 될 때는 요렇게 얘랑 어떻게 할 때 접하는 순간까지 요때의 m이 얼마라는 거다. y는 마이너스 x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그리고 요때 우리가 보시면은 f의 얼마? f의 1은 2분의 1이었던 거잖아요. 즉 엄마야 여기 위에 요 점은 1, 얼마?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위에도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도 넣어주시면 l은 2분의 1이었던 거니까 마이너스 1이네. 즉 이 함수의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여야 하네? 마이너스 1이어야 하네. g 프라임 1이 얼마여야 하네? 마이너스 1이어야 하네.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세 개가. 예, 그렇게 2차 함수를 갖다가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예, 보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f1은 2분의 1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F0은 왜냐하면은 G0이 0이 되기 위해서는 F0이 얼마였었어야 하고요? 1이었었어야 하고요. G'1이라고 하는 거는 Fx분의 F'X 얘다가 1 넣은 거니까 F1분의 F'1이 얼마여야 한다?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그 말인즉슨 F'1은 얼마여야 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한다. 이렇게 세 조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fx를 갖다가 세 개를 갖다가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요거부터 바로 쓰면서 들어갈게요. 즉 fx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었던 거고요. 여기에다가 1 넣어주신 즉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얼마여야 한다? 2분의 1이어야 한다. 하나 나올 거고요. f 프라임 즉 2a 더하기 b가 얼마여야 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 빼줍시다. a 빼기 1은 마이너스 2분의 2다. 즉 a는 1 빼기 2분의 2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예, 양수 맞네요. 일단은 x제곱이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는 A가 이거 뭐 어디서 찾을까? A가 2다 이렇게 나오니까 2분의 3 빼기 2다. B는 2분의 3 빼기 2 X 더하기 얼마? 1이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좀 불안하긴 하다. 식만 맞는지 참 저도 대단해요. 풀이를 좀 보려고 하는데 풀이에서 그냥 요거 3개 조금만 뽑아놓고 스탑했다. 또 아니 답까지는 냈는데 그 답은 여기 풀이에 안 적어놨네요. 예, 그래서 F에 2분의 3 물어봤으니까 4분의 9 곱해주시면은 4분의 9 빼기 2분의 2에 4분의 9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에 2분의 3 빼기 3 더하기 1의 값을 구하라는 거고 2분의 9, 예, 사라지면 된 거예요. 예, 그럼 마이너스 2였던 거니까 4분의 9 빼기 2가 남게 되는 거니까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아무튼 저 그래프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 네가 지금 로그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 알겠고 여기가 이렇게 뭉툭해지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수학에 대한 좀 기본 지식이 있으셔야 되는 거긴 한데 로그라고 하는 함수는요. 가장 그 스티디하게, 아니 스테디가 아니다. 가장 슬로우하게, 가장 느리게 치역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가장 누운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든 우리가 로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그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가 왜 엄청 큰 x 값을 갖다가 작은 y 값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로그라고 하는 ln 또는 로그라고 하는 상용 로그 얘네들을 갖다가 어디 공식에 주로 많이 쓰냐 하면은 지구과학에서 많이 써요. 즉 지구 규모의 어떤 에너지 양 어마무지할 거 아니야. 특히나 우리 그 알고 계시죠? 진도 지진의 규모 얘기할 때. 즉 거기에 그 에너지 규모 엄청나잖아요.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숫자로 써가지고 비교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상용 로그에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우리는 그 나오는 값을 가지고 규모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상용 로그로 규모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규모가 1이 차이가 나면은 실제 에너지 차이는 10배 차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되셨어요. 예, 그 정도로 얘는 엄청난 지구 규모, 그러니까 엄청난 X값 숫자를 갖다가 아주 작은 Y의 변화로 바꿔주는 애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어떤 함수든 로그에다가 넣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누워버리는 이러한 거의 종래는 스테디하게 나가는, 물론 스테디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얘는 수평 정근선은 가지지 않는 그런 함수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런 지식들까지 다 있어야지만 좀 쉽게 갈 수 있는,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과합니다. 예, 뭐 그렇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이렇게 한번 가도록 할게요. 막 25분쯤 미쳤다. 예. 근데 이제부터는 단소리 좀 없을 거니까. 근데 2번도 보통 아닌데. 자, 이거의 최소값을 갖다가 GA라고 한번 해봅시다. 1에서 4 사이에. 예. 어차피 책은 다 따로 갈 거니까. 자, 그러면 얘도 또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닫힌 구간 1, 4에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fx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x분의 a의 최소값. A라고 하자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물론 요런 정근선을 가지는 유리함수다라고 이렇게 두셔가지고 가셔도 되지만은 모양 자체가 바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가 곡선이기 때문에 얘 좀 문제가 되실 거세요. 예, 그래서 얘의 최소값이 GA다. 이걸 그래프를 그려서 가기는 힘이 들고요. 즉 최소값이 GA다라는 말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양 끝점 또는 F'이 0이 되는 이 알파 요 세 개 중에 최소가 최소, 나머지가 아닌 애들이 가장 최대가 최대,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는
최대 최소를 갖다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f 프라임 x는 일단은 x 빼기 3 마이너스 x제곱분의 a라고 도보자라는 거죠. 즉, 는 0이 되는 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x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a는 0이 되는. 자, 이제 요런 이 x값들이 a에 의해서 결정이 날 거라는 거죠. 되셨나요? 근데 그 x값들이 1, 4 사이에 있다라면 우리는 그 x값을 넣어서, 뭐 물론 지금은 그래프를 갖다가 모르니까요. 얘가 극소인지 극대인지 모르기 때문에 넣어가지고 그 우리가 수치상으로만 따지자면은 넣어가지고 가장 작은 값이 나오면은 최소가 되게 될 거고, 만약에 아니라면은 양끝점에서 나오게 될 거고, 요렇게 될 거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요 그래프에서 f 프라임에서 한번, 왜 x는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될 거니까 얘를 갖다가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즉 x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은 얼마다? a다. 얘는 그릴 수 있잖아요. 0 2개 3 하나였던 거니까 요런 y는 x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x값은 1에서부터 4 사이였던 거니까 1로 보시면 1, 마이너스 2예요. 하필이면 그 a도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했죠. 그 다음에 1에서 4 사이라고 했으니까 4 넣으면은 64 죄송합니다. 64고 잠깐만, 그냥 16이야. 4,16. 즉 a라고 하는 놈이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있었다라면요. 즉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거는 물론 요걸 갖다가 x축으로 이렇게 만드는 행위지만은 여기에서 음수, 여기에서 양수 가집니다. 여기에서 0 되게 되고, 몰라 이 베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되셨어요? 물론 요걸 만족하는 애는 베타 3승 마이너스 3베타의 제곱이 a를 갖다가 만족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fx가 극소를 갖다가 가진다라는 거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0 플러스가 되게 되는 거니까.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요때에 요걸 만족하는, 즉 a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16까지 있을 때는, 되셨나요? 무조건 요 베타, 어떤 베타? 요걸 만족하는. 되셨나요? 즉 요 베타 값에서, 즉 f 베타가 a가 요렇게 적을게요. a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16까지는 fx가 위에 있나? 굳이 최소값 ga라고 하는 놈은 2분의 1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a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a가 이걸 갖다가 넘어서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얘는 4콤마가 여기에 있게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은 무조건 4에서, 왜 얘는 계속 f 프라임이 a까지는 계속 음수, 무조건 a가 16보다 넘어가게 되면은 얘는 항상 음수가 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감소함수가 되게 될 거고, 감소함수였던 거니까 어디에서 f에 4 넣어주신 얼마입니까? 4 넣어주면 16, 즉 8 빼기 12 더하기 4분의 a가 최소값이 되게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건 아니고 구해야 되는 거는 g 프라임 얼마야? k가 마이너스 3분의 10을 만족시키는 이라고 k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4야. 그럼 뭐 g 프라임 a는 이게 문제죠. 이제 자,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는 요 관계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ga라는 함수가 필요해. 그죠? 즉 모든 게 다 a로 이루어진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여기 있는 베타를 갖다가 왜 여기 있는 베타들을 갖다가 다 뭘로? a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얘를 갖다가 베타에 대해서 풀어주기만 하면 돼. 안 풀려. 못 풀어요. 이거.
되셨어요? 예, 그러면 뭔가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G 프라임 A는 일단은 여기에는 A가 16보다 클 때는 그냥 4분의 1이에요. 그죠? 얘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갖다가 해결해 보자라는 거야. 잠깐만, GA가 2분의 1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A인데, 잠깐만, 내가 베타를 A로 바꿀 수는 없지만은 A를 베타로 바꿀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베타의 3승 마이너스 3 베타의 제곱으로 조금 더 정리할게요. 그래서 베타 제곱이었던 거니까 2분의 3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베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6 베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잠깐만, GA인데? 예, 여전해요. 이 A마저도 내가 뭘로 바꿔주면 되겠다. 베타의 3승 마이너스 3베타의 제곱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A는 좀 극하긴 하지만 마이너스 2에서 16 사이일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나 모르겠어. 여기에다가 얼마 K 넣어준 게 G에다가 K 넣어준 게 얼마가 GK가 얼마가 돼야 된대? 마이너스 3분의 10이 돼야 된대. 죄송해요. 여기에 넣어서 될 수도 있어요. 즉 4분의 K 빼기 4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어야 해. 왜냐하면 그 K는 어디 사이에 있는 K인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3분의 12였던 거니까 3분의 2가 되게 돼요. 즉 K는 얼마다? 3분의 8이다. 말이 안 되죠. 왜? 여기 A는 16보다는 커야 되는 애인데, 예, 안 되니까 분명히 저 K는 여기에서 나오는 K더라는 거지. 즉 이게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는 베타 값을 오히려 찾아내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거부터 갑시다. 그래서 갖다라고 두고 6 곱해줄게요. 즉 9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6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이니까 더하기 20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와주고요. 3 하면 되나? 12 가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요. 즉 베타는 3분의 10이거나 또는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베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자. 왜냐면은 베타, 여기 이 K 값이 돼야 되는 건데, 그 K는 분명히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 16 사이의 K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베타가 3분의 10이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27분의 1000 빼기 9분의 100, 3분의 100, 그러면은 27분의 900. 그래서 얼마? 27분의 100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일단 여기 안에 들어오는 K가 될 수 있네. 근데 3분의 2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K는 27분의 8이고요. 빼기 9분의 4에 3분의 4가 되겠네요. 즉 27분의 36. 잠시만요. 3분의 이거 확실하게 가줄게요. 3분의 2 베타.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 베타는 아이씨, 베타가 1보다 컸었어야 됐잖아. 죄송해요. 그냥 여기 그래프를 갖다가 지우지 말 걸 그랬다. 요게 1이고요. 그러면서 요때가 얼마? 마이너스 2였던 거잖아요. 즉 여기에서 나오는 베타는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았었어요. 물론 A 값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4,16이었던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16 사이여야 하지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교점 베타라고 하는 거는 얼마보다는 1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4보다는 작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죠. 되셨나요? 근데 여기 K에서도 사실은 저렇게 계산하면 됐었어야 했는데, 사실 잠시만요. 27분의 8이고 빼기 3 곱하기 9분의 4, 즉 3분의 4, 27분의 9, 4, 36, 즉 27분의 마이너스 28, 3분의 4. K 값 보면 뭐 요거였던 거였고 뭐 나오나 보다. 에이씨.
예, 이건 죄송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즉 베타는 얼마였었어야 한다? 3분의 10이었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리고 그때의 K 값은 얼마? 27분의 100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안 중요해요. 얘네들은.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갈게요. 지오부 베타 3 마이너스 3 베타의 제곱은 2분의 3 베타 제곱 빼기 6 베타. 물론 A는 마이너스 2에서 16, 베타는 어디에서 1에서부터 4 사이 있다. 동시에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16보다 클 때는 GA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유, 시급했죠. 예, 수고 많으셨어요. 즉 G 프라임, 이제 G 프라임 K를 갖다가 구하라고 했잖아요. 미분함수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걸 미분한 함수에다가 K 대신에는, 베타 대신에는 얼마를 넣어야 되겠다? 3분의 10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예, 그래서 3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6베타 G 프라임 베타 3승 마이너스 3베타의 제곱은 3베타 빼기 6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베타 대신에 3분의 10을 넣는 순간 얘는 당연히 K가 됐고요. 그러면 3분의 10을 갖다가 넣어주시면은 9분의 100, 3 곱했으니까 3분의 100 빼기 20이니까 3분의 60. G 프라임 K는 4가 되겠다. 즉 G 프라임 K라고 하는 이 값은 40분의 3 곱하기 4, 즉 얼마? 10분의 3이다.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G'19는 이거였던 거니까 그냥 4분의 1. 그래서 얘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10분의 3 더하기 4분의 1을 갖다가 구해라. 즉 40분의 12 더하기 10. 40분의 22가 되게 될 거고요. 20분의 11. 즉 합은 31이다. 요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는 게 아니라 한 문제 남았구나. 미쳤네. 31이다. 자,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은 그나마 좀 쉬운 편입니다. 어디서? 아니요, 진짜 쉬워요. 쉽기는 한데 요것만 조금만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되는 건데, fx는 일단 좀 적어 볼게요. 두 음의 상수고요. fx는 2의 2x 더하기 2분의 a2의 x 더하기 b다. 자, 요것도 제 나름의 n축수 키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뭐 그냥 뭐 별건 아니고요. 2의 x를 갖다가 t라고 한번 둬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어찌됐든 y는 t제곱 더하기 2분의 at 더하기 b라는 요 함수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일종의 유리함수예요. 물론 분모가 0이 될 이유도 없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분모가 0이 될 이유도 없고요. 즉 연속인 무리함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물론 요렇게 내가 t라고 두는 순간 얘는 어때야 된다?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가 요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일단은 요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야. t, y 그래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A축을 갖다가 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로 간다라면은 무한대로 간다라면은 T도 어디에서 0에서부터 근데 0에 무한히 가깝게 가겠죠. 어디까지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될 거니까.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뭐 얘는 음수라는 거 인지하시고요. x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왜냐면은 얘는 일종의 유리함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엔드 비헤이비어를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0으로 달라붙을 거예요. t 대신에 무한대 넣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여기를 붙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는 0이다 해주시게 되면은 t는 마이너스 a분의 b 즉 얘는 아예 음수니까 양수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 즉 여기 어딘가에서 x축을 갖다가 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마이너스 a분의 b를 갖다가 기준으로. 잠시만.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얘가 t 대신에 내가 0, 물론 0보다 크긴 하지만은 0을 갖다가 넣어 주시게 되면은 2분의 b라는 그러면은 맞네. 요렇게 해서 여기가 얼마? 2분의 b였던 건데, 자,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내가 이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y축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요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되셨어요? 요것만. 근데 요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 미분 한번 해주시면,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은요, 앞에 거 미분 a의 t제곱 더하기 2 더하기 빼기지 미친놈아, 빼기 at 더하기 b의 2t. 물론 요거는 제곱, 얘는 의미가 없을 거고요. 즉 마이너스 at의 제곱, 그 다음에 1차는 마이너스 2bt 더하기 2a 는 0이 되는, 일단 요 두 값이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라는 거, 하나는 분명히 음수라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마이너스 a보다 왼쪽에 있는 거니까. 근데 두 근의 곱이 지금 봐줬더니만은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2더라는 거죠. 그러면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고 한 근은 음수였던 거니까 한 근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겠다? 양수가 돼야 되겠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얘는 여기 있어야 되겠네. 즉 얘가 여기 있어야 되겠네가 아니라 y축이 여기 있어야 되겠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함수는 이런 함수의 일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얘는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ty 그래프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 fx 그래프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죠. 쭉 와가지고요, 0이에요. 얼마? 여기가 얼마? 0,2분의 b였던 거잖아요. 즉 2분의 b에 왜 무한하게 가깝게 가는, 여기는 얼마가 되게 될 거고 0이 되게 될 거고. 여기 0인데 굳이 미친놈이네. x축이 되게 될 거고,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예. 요게 y는 fx 그래프라는 겁니다. 여기는 몰라요 지금. 아직까지는. 아까 식 지우지 말 걸 그랬다. 얘 뭐 어찌됐든 치우고요. 이제는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y는 절대값 fx 빼기 fk, 얘 그래프와 서로 뭐 y는 t가 진짜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 점 개수를 gt라고 한댔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f의 몰라. fk는 얼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g0은 얼마? 1이래. 그 뭐 이것도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 그 다음에 g 알파랑 리밋 t가 알파 마이너스로 갈 때 gt는 얼마? 4를 만족시키는 실수 a가 오로지 하나 존재한답니다. 자, 일단은 또 요 얘기를 갖다가 좀 해봅시다. fk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고요. 일단은 g0은 1이 돼야 된다 라는 말은 이거부터 갈게요. 그래, 이렇게 가봅시다. k가 몰라, k가 뭔데 1이었다라고 해봅시다. 그 k가 여기였다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여기가 k야. 그러면 여기가 fk가 되겠죠. 즉 이 그래프는 이 fk라는 걸 갖다가 기준으로 접어 올린 그래프가 되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x축이 되게 되는 요런 그래프가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그래프와 y는 t가 점점 올라오면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얘기하게 되는데, g0은 몇 군데가 되게 된다? 2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엄마야, 얘가 지금 한 군데에서 만나야 된대. 그러면 당연히 얼마여야 한다. 여기였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접어 올리게 되면 저런 정근선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 거니까, 즉, 정근선이 여기가 K였고, 이 정근선이 접혀 올라오게 되면은, 몰라. 어느 게 또 보고 더 올라갔는지는 몰라요. 요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가 X축이 되게 되고, 이제 Y는 T가 올라오면은 0이 됐을 때 얼마? 한 군데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아, 여기가 K였었어야 하는 거고, 즉, 이때의 Y 값이 FK가 됐었어야 하는 건데, 요게 얼마라는 거다?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거네. B는 그래서 얼마네? 마이너스 2네가 요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되셨나요? 요 가조건. 자, 이제는 두 개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럼 알겠다. 얘는 뭐야, 더블 정근선을 갖다가 가지니까요. 요렇게 와서 이렇게 정근선 위로 얘가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접어 올렸는데 이제 나 조건이에요. 정근선이 요렇게 있고 접혀 올라간 거는 K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래로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정답은 이거죠. 얘는 정근선까지 이렇게 접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자, 이제 얘가 얘기하는 거는 이 GT라고 하는 함수는요. 뭐 여전히 말씀드리지만은 요렇게 수평선이 올라오면서 그죠?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떤 특정에서의 함수값과 그 특정 올라올 때까지의 이 극한값의 합이 얼마? 4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4가 되려면 일단 뭐 3은 넘어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계속 쭉 올라가면은 3이야. 극한값은 계속 3으로 유지가 되게 될 거예요. 어디에서도 함수값은 계속 3이 되게 될 겁니다. 즉 밑에서 올라올 때의 극한값과 실제 어떤 알파에 대해서 알파가 여기였다라고 해봐. 그러면 밑에서 올라와도 3개, 위에 있어도 3개, 즉 합은 항상 6이 되게 되는 거예요. 크리티컬 포인트가 어디 다른 데 있지 않을까? 4가 되게 해주는? 그럼 여기였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은 왜 이 정근선 오른쪽에 정근선까지 계속 뻗어나갈 거니까 3개예요. 근데 여기는 얼마? 함수값은 실제 2개야. 즉 5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는 뭐 바랄 것도 없고요. 여기는 하나고 2개였던 거니까 3개밖에 안 나오고요. 즉 이런 알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알파. 뭐하니? 이런 알파 존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얘도 동일하죠. 요거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어떤 알파에 대해서 알파가 여기였다라고 해보자. 밑에서 올라올 때 몇 개? 3개. 실제 함수값 몇 개? 3개. 안 된다라는 거지. 여기 한번 가볼까요? 실제 함수값 2개 밑에서 올라올 때 3개, 5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한 개 안 되더라는 거지. 물론 뭐 크리티컬 포인트로 여기에 이건 당연히 안 되고 한 개 연계였던 거니까. 되셨나요? 즉 이런 알파 존재할 수 없더라. 뭐야? 몰라. 다 필요 없으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알파였으면 올리면 되니까. 올라가. 요게 알파였다라는. 그럼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는 항상 교점의 개수 몇 개? 하나, 둘, 세 개. 즉 극한값은 3. 실제 함수값은 몇 개? 한 개가 되게 되더라는 거죠. 되셨나요? 이런 알파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이제 그래프를 갖다가 다시 다 좀 그리고 갑시다. 모든 정보를. 즉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b를 갖다가 기준으로 이렇게 가야 되게 되는 건데 요게 얼마였던 거고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죠? 그래서 b는 얼마다? 2분의 b였죠. 예.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고, 얘가 접어 올려가지고 여기에 같이 이 점선이랑, 지금은 x, y는 0이라는 이 정근선을 가지는 거지만은 이렇게 접혀 올라와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뭔지는 몰라도 y 값이 얼마여야 한다? 마이너스 2였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아까 전에 그 2의 x는 그냥 그대로 둘게요. 가지 말고 t제곱 더하기 2분의 at 빼기 2, b 대신은 마이너스 2 넣었어요. 그죠? 예, 요게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요런 t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이것도 있었던 거지. 얼마? a의 t제곱, 여기에서는 프라임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t제곱 더하기 2 빼기 at 빼기 2에 2at는 0이 되는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면서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t 값을 갖다가 ta 값을 갖다가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둘을 갖다가 연립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휴, 예, 저도 et 미친놈. 그래서 마이너스 2at 제곱 요거 해주시면 더하기 2a 빼기 플러스 4t는 0도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t 빼기 2는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4도 만족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시만요. 요거 정리 좀 하고요. 2a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a는 0이다. 요것도 만족하고요. 2t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t 왼쪽으로 다 넘겼으니까 더하기 2도 얼마? 0을 갖다가 이렇게 만족해야 된다. a를 없애주는 게 맞으려나요? t 빼기 a t 빼기 2 t제곱 더하기 at 잠시만요. 이거 A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A 없애줍시다. 일단 t 값부터 먼저 구해주자라는 거죠. A 묶어내주시고 A는 t 넘겨주시고 4t고 아니야 2로 나눌 거니까 2t고 그 다음에 t제곱 빼기 1 이렇게요. 여기에서 A는 넘어가고 2t 제곱 더하기 2 나누기 마이너스 t가 A다. 요거 두 개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2t의 제곱이고 는 아이고야 이럴래 2t의 4승 그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2t 그러니까 쟤는 그냥 사라지고 마이너스 얼마다? 2다. 즉 2t의 뭐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잠시만요. 뭐 지금 잘못된 것 같다. at 요식 요것만 체크 좀 할게요. 마이너스 at 더하기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얘는 at 제곱 여기에서 뭐 잘못했다. 마이너스 2at 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at의 제곱입니다. 아씨 이거는 제가 예. 즉 at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t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유 정말 다시 그래서 a 묶어내고 넘어가면은 t제곱 빼기 2분의 4t는 요게 a고요. 여기에서 풀어주시면은 얘는 2t의 제곱 더하기 2 나누기 마이너스 t 요게 얼마? a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4t의 제곱이고요. 저게 인수분해가 됐었어요. 그래서 2t의 4승이고요. 더하기 2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t의 제곱이고요. 얼마? 마이너스 4다. 즉 2t의 4승 더하기 2t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t제곱 t4승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공간이 있었네. 이 1의 마이너스, 즉 t제곱은 얼마? 1이 돼야 되는 거고요. t는 얼마?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아까 전에 여기에서 이미 이 t는 얼마? 양수, 여기에 y축이 있었다라는 걸 아는 거니까 t는 얼마였었어야 한다? 1이었었어야 한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 t가 1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 넣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분의 4가 얼마다? a다.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2의 k, fk는 얼마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엄마야, fk는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라는 건데 여기는 우리가 아까 전에 t값 못 찾았나? 여기는 t였던 거고요. 아이 그냥 갑시다. 그 2에 2x 더하기 아니. 예, 그래서 t제곱 더하기 2 분의 a t a는 마이너스 4고요. t 마이너스 얼마? 2가 얼마가 되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일단 또 t값을 갖다가 찾아줍시다.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 나오게 되는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는 얼마다? 0이다. t는 얼마다? 4다.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즉 t는 4일 때, 즉 2의 k가 얼마? 4일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예,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해라.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대단하죠? 예, 1시간 걸렸네. 예,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근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거 못 풀어요. 못 풀어요. 그냥 공부용으로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딴 식으로 문제 나온다 못 풉니다. 진짜로. 아니 뭐 물론 다들 저보다 머리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못해요. 못하는 거는 이 시험 시간 100분 100분이잖아요. 그죠? 그 안에 이걸 어떻게 해? 못해. 예,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Much later. 일단 요거는 금방 거기에다가 좀 이어붙일게요. 지금 좀 일어나가지고 정리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그거한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할 때 요렇게 점선을 갖다가 점근선을 갖다가 기준으로 여기에서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는 A에 대해서 그런 알파값 존재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알파값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존나 많이 존재하지. 여기가 알파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도 몇 개? 2개였고 그 다음에 실제 함수값도 몇 개다? 2개다. 그래서 4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알파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여기 불현듯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래 보니까 맞네 미쳤네 내가 이러면서 예, 요거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Much later.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말을 뱉고 나니까 자꾸 또 혹시라도 좀 전에 제가 1번 설명할 때 어떤 함수든 ln에 넣어버리면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안 놓는 함수 하나 있습니다. 로그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함수. 예, 그래서 지수함수 넣으면 그냥 이렇게 직선돼요. 예. 예, 그렇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에브리 함수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지수 함수를 제외한 어떤 함수도 넣어버리면 누워요. 예, 그렇다고요.